제5장 조우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1절 한난 춥고 덥고 춥고 따뜻함이죠. 자, 천도유 한난 천도는 춥고 따뜻함이 있어서 발육 만물을 발육시킨다. 주역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천도는 한난이 있어서 춥고 따뜻함이 있어서 만물을 발육시킨다. 인도 득지, 인도가 사람의 도, 천지인, 그때 인도가 사람의 도가, 즉 인도가 득지, 이것을 얻었을 때 불과 과야라, 지나쳐서는 안 된다. 지나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든지 적당해야지 지나침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원주를 보겠습니다. 음지위한. 자, 음의 지지는 차고, 주로 찬 것을 위주로 하고, 그런 말 수도 있고요. 차가움이 되고, 양지위난. 양지는 따뜻함이 된다. 서북위한. 서북은 차갑고, 자, 서북은 금수죠. 동남은 목화니까 위난, 따뜻함이 되겠죠. 금수위한이 되고, 목화위난이 되고, 득기지한, 기를 얻은 것이 한한즉, 우난이발, 득을 얻은 것이 차가울 때, 그럴 때 따뜻함을 만나면 발육을 하게 되고, 득기지난, 기를 얻은 것이 따뜻함이면 봉한이성, 차가움을 만나서 이루어진다. 가을철에 곡식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지심, 차가움이 심하면 난지지, 따뜻함이 지극하고. 그러니까 차가움이 심하고 따뜻함이 지극하면,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차갑고 한쪽으로 너무 따뜻하면 그 말이죠. 내유, 안에는 있다. 일리성상, 한두 개의 이루어진 상이 있고, 안에는 한두 개의 이루어진 상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필무호처, 반드시 없다. 좋은 곳이 없다. 결코 좋지 않다. 약 오양봉자월, 자월이면은 추울 때죠. 자, 5개의 양이 자월에 만나면 그런즉 일양지후, 하나의 양의 계절이고, 일양의 절기가 되고, 만물 회태, 만물이 잉태된다. 그래서 양승양위, 양이 양위를 탄다. 양이 양위를 타게 되고, 가동가서, 동쪽도 좋고 서쪽도 좋고. 오음봉오월, 자, 이번엔 차가운 것이 뜨거운 5월에 만나면 오음봉오월, 그런 즉 이름지후, 한음의 절기가 만물수장, 만물을 거두어서 저장하니, 음승음이 음위를 타고, 가남가북, 남쪽도 좋고 북쪽도 좋고, 즉 화도 좋고 수도 좋고, 그런 말이죠. 어쨌든 한겨울에 양이 시작이 되어서, 한 개의 양이 시작이 되면 만물이 점점 이제 태어나는 걸 말하고, 한여름에 가장 극성스러운 여름에 이제 음이 하나씩 태동이 되죠. 그렇게 되면 만물이 점차 거두어지고 저장하는 그 계절로 접어들고, 가을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한난, 그 만물이 차갑고 따뜻함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결실을 맺어지는 거죠. 자, 임철초 주님의 임철초의 주류를 보면, 한난자, 차갑고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성 만물 지리야라, 만물을 생성하는 이치이다. 불가 전집 서북 금수위한,
불가하다. 오로지 집착하다. 어디에? 서쪽과 북쪽의 금수가 차갑다라고 고집하는 것도 불가하고, 동남 목화 이난, 동남쪽의 목화가 따뜻하라고 집착해서 논하는 것도 불가하고, 고, 기, 지소, 유변, 고찰하다. 기틀을 무엇에? 그 말미암아서 변하는 바를 기틀을 고찰하면, 그렇죠? 만물의 생성의 기틀이 변화하는 까닭을 살펴보면, 직역하면 그 말미암아서 변하는 바의 기틀, 그러한 기틀을 고찰해 보면 상승, 위로 올라가고 필변하강, 위로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밑으로 내려가게 변하게 되고, 수합, 필변, 개벽. 자, 수합은 뭐예요? 그 문이 닫히는 거죠. 닫힌 것은 반드시 변하여 개벽, 열리게 되고, 그리하여 질지성, 그러한 질을 바탕으로도 해석하신 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그 질이 이루어지고, 유어, 형지기, 그리고 그러한 형태의 기틀, 형의 기틀에서 말미암아서 양지생, 양이 생은, 양의 생함은 필요 음지위, 반드시 음의 위치에서 있고, 양주 생물, 양은 주로 물을 생하고, 그렇죠? 만물을 생하고, 비음 무이성, 음은 이성,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음이 아니면 무이성, 이룰 수가 없다. 그렇죠? 만물은 주로 생물을 생하고, 음이 주로 형성시킨다는 거겠죠? 이룰 수 없는 것이니. 만약에 음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바가 없으니, 형불성, 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허생, 허한 생이 된다. 그래서 양만 갖고도 안 되고 음만 갖고도 안 되고 서로 음과 양이 결합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조우로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따뜻함과 그런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주 성물. 자, 나오네요. 아빠 양주 생물이라고 그랬죠. 자, 양주 생물. 양은 주로 물을 생하게 하고, 음주 성물, 음은 주로 이루어진다. 물건을 이루게 한다. 예컨대 우리가 이제 금수, 가을의 계절 오면 곡식을 연물게 하죠. 이루게 하는 거죠. 봄에는 햇볕이 봄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있어서 생물을 생하게 하고, 가을철 되면 그것을 이루는 거죠. 뭘로? 결실로 이루게 되는 거죠. 과일이나 그런 결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금의 성분이죠. 그래서 음은 주로 물건을 이루게 하고, 비양무이성, 또 양이 없으면 이것도 생하게 할 수 없으니, 질이 생하지 아니하면 하유성,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즉 먼저 물건이 생을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 생하는 자체가 없으면, 생성되는 자체가 없으면 결실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오직유죠. 오직. 음양, 중화, 변화. 음양이 중화되고 변화하여, 곧 능 발육 만물을 발육시킨다. 그래서 능이 만물을 발육시킬 수 있다. 만약에 유일양, 만약에 하나의 양이 있어서 무음이성지, 의미 없이 이룰 수 있다면, 이루어졌다면, 또는 유이름, 하나의 음이 있어서 하나의 음이 있고 무양이생지, 양이 없어서 생할 수가 없다면, 양이 없이 생성됐다면, 아까 양은 생하는 거고 물은 성한다고 그랬어요. 이룬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양만 있어서 하나의 양만 있고 음이 없어서 그냥 음 없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음이 있어서 양이 없이 이런 것이 뭔가 생겨졌다고 하면은 시위 환과, 이 호라비 환자, 과부과자죠. 그래서
이것은 호라비와 과부와 같다. 과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생성지하라. 그리고 생하고 이루는 그러한 뜻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과 양이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차 추상 이와 같이 추론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부단 음양 배합, 음양의 배합뿐만 아니라 한난역 불과히 한난이 또한 지나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당해야 된다는 거죠. 춥고 따뜻한 거 역시 지나쳐서는 안 된다. 하물며 사시지서, 사시의 그 순서는 상생이성, 서로 생하고 그리고 이루는 거죠. 사시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순서는 서로 생해서 그리고 이루어진 결실을 이루는 그러한 걸로 가는데 기, 가, 집정, 자월, 양생 어찌 자월에서 양이 생하고 5월에서 음이 생하여 생한다고 정해서 논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어찌기 가집 집착함이 가하겠는가? 정하는 것이. 그래서 자월에는 양이 생하고 5월에는 음이 생한다고 어찌 그것만 집착해서 논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본문 말구의 끝부분에 불과 야라. 자, 지나침이 없어야 된다. 지나침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적중이의라. 적중, 딱 알맞다는 거죠. 딱 적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뿐이다. 한수심, 차가움이 비록 심하면 요난, 유기, 그 따뜻함이 필요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기가 있어야 되고 따뜻한 기운만 있으면 되고 난수지, 따뜻함이 지극하다. 비록 지극하면 아주 뜨겁다는 거죠. 그런즉 요한육은 그 차가움이 또한 뿌리가 있어야 되고 있으면 되는 것이로 즉 그런즉 능 생성 만물을 생성하고 만약에 한심이 난무기 만약에 차가움이 심한데 그 따뜻함이 기운이 없거나 기가 없거나 따뜻함이 지극한데 그 차가움이 뿌리가 없거나 그러게 되면 필무 반드시 없게 된다. 뭐다? 생성지묘야라. 반드시 생하고 태어나고 성장하는 결실을 이루는 그러한 묘함이 없게 된다. 그래서 한과 난이 적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위 과어한 자 이것이 바로 차가움의 지나침에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시위 과어한 자 차가움의 지나침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이문한 위미 따뜻함이 없으면 오히려 아름답고 여기 보시면 지나치게 추우면 과어한 자 지나치게 추우면 도리어 이문한 위미 난기가 없어야 아름답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추우면 적당하게 따뜻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지나친 것은 그 다음에 과어난 자 지나치게 더우면 반이 무한위 의야라 차가움이 없는 게 오히려 마땅하다. 그러니까 아주 지나치게 춥고 아주 지나치게 따뜻할 때는 오히려 어줍지 않게 약간의 반대 성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없어버린 게 더 아름답고 따뜻한 거,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대개 한극난지기 한 차가움의 극에 이르고 따뜻함의 깃틀이 있으면 그러니까 따뜻한 기미가 좀 있는 거예요. 아주 추운데 그 중에 약간의 따뜻한 기미가 있고 그 다음에 난극 따뜻함의 극에 이르는데 한지조 차가움의 징조가 조금 있게 되면 징조야니까 어조사 뭐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개 차가움의 극에 이르면 따뜻함의 기미가 보이고 따뜻함의 극에 이르면 차가움의 징조가 보인다. 우리가 음양론에 있어서 상대성론 이야기하죠. 절대 100% 양만 있고 100% 음만 없다. 그쵸? 그래서 태극이 무극이라서 시작해서 일양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왕성한 그 따뜻함 속에 차가움이 싹을 트고 가장 차가울 때 거기에 조그만한 따뜻함이 이제 기운이 이제 서로 번갈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음과 양이 그 상대성에 의해서 어느 게 더 강해지냐라고 하는 거지. 음과 양은 항상 공존하는 거지 한쪽만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마 태극 도설에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100% 양만 있고 100% 음만 있는 건 없다. 서로 그 차가움 속에 아주 차가움의 극한 속에 따뜻함의 약간이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이것이 바로 음극즉 양생. 이것이 바로 뭐다? 음이 극에 달한 즉 양이 생성되고 양이 시작되고 양이 태어나고 양극즉 음생. 양의 극에 달한 즉 음이 생하고 이게 지금 태극도설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그래서 천지 자연질이야라. 이것이 바로 천지 자연의 이치이다. 이치인 것이다. 그러니까 차가운 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차가움과 따뜻한 것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차가움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이제 따뜻함의 기미가 약간 보이고, 따뜻함의 극에 달하면 차가움의 기미가 보인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말해서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기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긴다. 예컨대 하지가 양의 극이겠죠. 그럴 때 이제 하지 때 음의 기운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동지 때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그때 양의 기운이 이제 싹 트는 거죠. 그래서 가장 추울 때 그 다음에 따뜻함이 생겨나고 가장 더울 때 그 다음에 차가움이 생겨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 자연질이야라. 이것이 바로 천지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으로 조어편 한남편을 마치겠습니다.